빅데이터를 통해 서울의 다양한 생활정보 풀어가는 시간입니다. 빅데이터로 보는 서울.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의 주제, 내가 살고 싶은 서울의 자치구는? 요거 굉장히 민감한 주제인데요. 자치구별로 우리가 싸움을 붙일 것도 아니고. 그렇죠. 싸움 붙일 건 아니죠. 그런데 나름대로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마다 살기 좋은 곳들이 다 다를 것 같은데 일단 기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보통 생활 환경을 만족한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거예요. 네. 이제 그런 것 중에서 이제 그럼 과연 우리가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살 수 있는지 이런 걸 갖고 오늘은 한번 각 지구별, 그러니까 각 지역별의 특징적인 것들 또 연령대별로 느끼는 것들을 좀 이제 구분해서 한번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사실 다른 그 광역 지자체에 비해서 서울은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고 그렇죠. 최근에 이제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 환경 만족도 와 보니까 네. 전반적으로 5점 이상 다 만족하고 있다고 그렇죠. 나오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는 이제 만족도 이상에서 이제 10점 만점에서 다 전반적으로 이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는데 예. 그 중에서 역시 주거 환경에 대해서 어허. 이제 많은 만족도가 있습니다. 이게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가 살 때 뭐 일을 하는 곳이나 여러 가지 편의 시설들이 주변에 있는 것들 때문에 이제 예. 주거 환경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고 아무래도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서울이 중심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 사회 환경적인 면들, 뭐 교육 환경적인 면들 이런 것들이 좀 높은데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만족도는 이렇게 나오지만 연령대별이라든지 아니면 지역별로 조금씩 다른 면들을 맞아요, 보여주고 맞아요. 있습니다. 저는 네. 딱 보는 순간 바뀌어버렸네. 다시 앞으로 네. 잠깐만 좀 보여주세요. 딱 보는 순간 지금 네. 주거 환경이 제일 높은 것과 네. 교육 환경이나 경제 환경은 오히려 안 좋게 나오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 서울에서 일자리 없다는 얘기고, 그리고 교육 환경은 사실은 제가 그 어린애를 키워보니까 네. 보육 환경은 안 좋더라.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요게 반영되어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저는 네. 애를 키우는 입장이라서 40대라 그래도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거의 30대에 가까운 그런 마인드 갖고 있는데 연령대별로 한번 살펴볼까요? 한번?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환경이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일자리 부분도 있지만 이게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전반적으로 주거에 대해서는 이제 모든 만족도가 사람들이 높은데.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50대에서 이제 모두 다 이제 만족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고요. 연령대별로 좀 살펴보면 일단은 경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3, 40대 부분들이 이제 좀 만족도가 떨어지는데 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이를 키우면서 경제적으로 있을 때 좀 이런 어려움들을 좀 예. 호소하는 부분이 있고요. 20대 같은 경우에는 주거 부분에서 이제 상대적인 낮은 값을 보여주는 이제 예. 네 5가지 중에서 맞아요, 보시는 맞아요. 것처럼 예. 아무래도 혼자서 뭔가 집을 사거나 이제 원룸에 있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부분, 예. 그런 부분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제 교육이나 사회 부분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 3, 40대에서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을 알 수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아니 이거 저 경제 환경에 대한 이 그래프는 우리 시장님께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60대 이상이 네. 왜 시장님을 좀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냐면 경제 환경에서 네.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닐까 그런 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그리고 이거와 함께 이제 지역별로도 좀 살펴볼 예. 수 있는데요. 지역별은 이제 큰 특징만 말씀드리면 주거에서는 역시 이제 동남권에서 이제 상당히 만족도가 높고 동남권. 그 외에는 이제 도심권 안쪽에서 이제 가장 높은 만족도를 전반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PD님이 사실은 동북권 만족도가 별로 안 좋네요. 주거 네. 부분의 동북권이 제일 낮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지금 원래 동남권에 살았었는데. 네. 주거 부분에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은데 돈이 너무 비싸서.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사시는 분들은 이제 예. 거기에서 여러 가지 편의성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반대로 편의성이 이제 있다.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그 서울에서 경제 활동이 가장 주택 보급률 지금 네, 네. 얘기로 넘어가겠군요. 네. 주택 보급률은 지금 보니까 은평구가 아주 엄청나게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어떤 지역이 그럼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이제 첫 번째로 설명해 주는 것인데요. 예. 뭐냐면 이제 살기 좋은 곳이라고 예. 얘기할 때 아까처럼 뭐 비용이 높아서 힘들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니까요.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괜찮은 부분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주택 보급률을 보면 됩니다.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은평구가 상당히 주택 보급률이 상당히 높은 것을 볼 수 있는데 107%거든요. 그러니까는 거의 한 가구 이상 이제 주택을 다 이제 보유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강남구 보세요. 강남구가 97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래쪽이에요. 전체 자치구 중에서 주택 보급률이란 측면에서는 강남은
집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것을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경우는 이제 평당 가격일 텐데요. 그렇죠. 이제 20평 미만 아파트 같은 경우가 은평구가 평당 매매가가 803만 원입니다. 그런데 예. 강남구가 5,281만 원. 그러니까는 뭐 6.6배나 저렴하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해서 내가 은평구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아파트를 구하기가 쉽다라고 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관악구는 저희 고시원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젊은 그 층들이 관악구 쪽에 자기 집은 없이 월세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 저렇게까지 떨어지는군요. 네, 그리고 이것과 함께 볼 수 있는 게 그러면 정말 그 지역에 오래 살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게 자치구별 군의 인구, 이제 군의 인구 이동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사를 가더라도 그 지역 안에서 계속 움직이면 아무래도 그 지역에 살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도 보시면은 강동구 다음으로 나오는 게 은평구입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만약에 뭔가 기회가 생겨서 이사를 가더라도 그 이사를 은평구 안에서 계속 움직인다라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은평구에서 사는 게 좋다. 은평구 살기 좋은 곳이네요. 네, 지금 갑자기 부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거 환경에 있어서는 이제 다른 지역보다 은평구가 이제 상당히 좀 괜찮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강동구도 이제 그 구내에서 이동하는 이율이 높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이 계속 그 안에 있다라고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그래프 한번 볼까요? 네, 다음으로 이제 경제와 관련된 겁니다. 경제 활동. 네, 경제 활동은 역시 아무래도 이제 강남구, 우리가 강남에 있는 중구, 이유가 되겠죠. 네, 이런 부분들은 보시면은 다른 것보다 이제 거기에 있는 기업체의 수들을 보면 됩니다. 이제 강남 같은 경우가 2015년 기준으로 사업체 수가 73,590개인데 이게 이제 아까 어쨌든 주거적으로는 괜찮다고 이제 아까 두 번째 도봉구 같은 경우가 이제 실제 사업체가 18,455개거든요. 그러니까 4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네요. 그만큼이나 경제 활동하는 기업들이 많고요. 이와 함께 또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그래프가 경제활동 종사자 현황입니다. 네. 강남구가 제일 많네요. 역시. 그렇죠. 근데 이것은 아까보다 차이가 더 납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제 사업체 수뿐만 아니라 종사자 수 같은 경우 강남구가 71만 1,278명인데요. 이게 도봉구의 10배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도봉구에서는 그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 6만 8,669명인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경제 활동과 관련돼서는 강남과 가까이 살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들이 좀 지금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평구 같은 경우는 정말 살고 싶고 주택 보급률도 높고 그런데 경제 활동을 하려면 강남에 와서 일을 그렇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를 해야 되는 강남에 와서 일을 해야 되는. 네. 재밌는데요. 네. 또 다음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네, 이번에는 이제 교육 환경. 그렇죠. 중요한 것이 바로 교육이겠죠. 교육에서는 이제 자치구별 총 학교 개수를 한번 봤어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송파구와 노원구가 이제 상당히 높은데 1등이 노원구입니다. 네. 자부심 가져도 되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는 송파구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공교육뿐만 아니라 사교육을 같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공교육과 사교육은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보신 것처럼 노원구가 이제 공기관은 이제 상당히 학교 개수 많은데요. 이제 두 번째로 그럼 사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한번 볼게요. 사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반대로 노원구가 이제 가장 낮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렇군요. 그 이제 가장 높은 것은 송파구인데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학교 개수나 여러 가지도 많고 그 안에서 사교육에 대한 만족도도 어느 정도 높은. 그러니까 교육과 관련돼서는 송파구가 이제 객관적인 지표가 어느 정도 높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원을 차리려면 노원구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좋은 학원을 차려야겠네요. 강남구에 보니까 유치원 숫자는 현저히 적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강남에 살다가 못 견디고 유치원이 많은 곳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다음 그래프 볼까요? 다음은 이제 이웃과 더불어 살 것이 어느 것이 좋을까? 살기 좋은 동네. 이제 자치구별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민 의식을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노인들과 살 때 아니면은 뭐 주변에 있는 약자들과 살 때 인식인데 보시는 것처럼 광진구가 상당히 이제 시민 의식이 5.7점으로 가장 높았고요. 그다음 또 함께 나오는 것이 그럼 기부를 해본 경험이 있는가라고 할 때 기부 경험률을 봤을 때도 광진구가 이제 46.4%로 이제 가장 높으니까 어떻게 보면 더불어 살 수 있는 사람들의 생각들이 많은 곳이 이제 광진구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포가 왜 이렇게 낮을까요? 마포도 거기 보면 뭐 이 마을 공동체 이런 거 잘 돼 있는 줄 알았는데. 저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이제 태어날 때부터 마포에서 살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마포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전통적으로 보면 맞벌이 부부가 많고요. 이제 그 과거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나의 생존이 좀 먼저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좀 있었지만 과거보다는 그래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 사람들의 생각도 많이 바뀌고 있다. 짧게. 이 중에서 그럼 1등이 어디입니까? 종합적으로. 1등. 네, 정말 얘기 드리고 싶은 건 각자가 자기의 사는 어떤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짧게 1등. 네, 저는 저희 동네가 제일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부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